안녕하세요. 고스트의 수다 정유현입니다.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시장 크게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요즘 증시 좋은 모습 보이면서 빨간불 켜진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아직 매수가까지도 못 온 종목이 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오늘도 저희 고스트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주식 영재가 출연하시는 날이죠. 주식 영재 중에 영재, 이영재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찾아온 남자 이영재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따라 좀 달라 보이시는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미용실 갔더니 머리를 이렇게 해서 그 덩치도 그런데 이 싸이 비슷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아주 마상을 입고 있습니다. 아니, 미용실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네, 오늘 그 머리를 좀 자를 때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잘랐는데 스타일 그 원장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맡겨봤는데 공부 잘하는 안경 쓴 싸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상처를 받고 있고 집에 가면 바로 머리를 감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뭐 그런데 오늘 일단 제가 봤을 땐 좀 멋있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멋있게 보이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전화와 문자 상담 또 이어지죠? 예, 오늘도 특히 요즘같이 장이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제일 슬플 때가 장이 부서져서 내 종목이 부서지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빠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남들의 불행을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남들 건 다 올라가는데 왜 내 건 안 올라갈까 이런 의문들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전화와 문자 상담 많이 좀 보내주시면은 시원하게 좀 고민 해결해드리고 만약에 종목 교체가 필요해서 빠르게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야 된다면 그렇게 또 말씀도 드리고 또 제가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많이들 맞습니다. 이제 전화랑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한 이영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는 우물정자 3772번, 전화는 023772-0191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붉은 물결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이달 안에 미중이 무역 협상에 타결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시장에 훈풍을 가져다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기관이 4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해줬고요. 여기에 외국인도 가세를 하면서 1.4% 정도 올랐고 2130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가 큰 힘이 되어주면서 1% 가깝게 상승한 66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도체와 IT주들 상승세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그간 부진했던 여행주와 항공주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는가 싶었고 또 증권주들과 건설주들도 좋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를 앞두고 자동차주 하락을 했고요. 그간 올랐었던 콘텐츠주 그리고 통신장비주 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드디어 1160선도 깨진 1159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예. 네, 오늘 시장 정말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모습이 이제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다시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뚫어주는 자리가 대단히 매력 있는 자리가 나왔거든요. 이전에도 제가 이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쪽 뚫어주는 요 자리, 막혀있던 이제 볼벤을 뚫고 하는 이 자리가 사실은 상승의 신호탄을 알릴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제 생각에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삼성전자를,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 뚫은 다음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고, 뚫었던 그날, 제가 또 방송을 하면서, 지금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좀 비교하면서 어쨌든 간 삼성전자와 한국 주식을 또 떼어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이전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위에 상단을 막히고 있던 자리를 한번 뚫고 나가는 자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뚫고 나가는 봉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조정을 주고 그 다음 대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 생각에는 추가적 상승 가능한 자리가 나왔고 또 외국인 기관 수급도 양호하고 긍정적이지만 그러니까 주식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주식만 보면은 세상 좋은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워낙에 수급도 좋죠. 차트도 뚫을 자리 나왔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번에도 배추값이 올라서 김장을 못하는 어머님들이 계시고, 주변에도 또 취업을 못하는 친구들도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한국 경기와 주식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마음을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 확실히 상승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가라고 다시 되묻는다면은 삼성전자처럼 한번 뚫는 자리가 나온 다음에 바닥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2150에서 2200선까지도 지금 오늘 정도 자리면은 2200도 좀 넘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원사이드하게 비행기 날아가듯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이 큰 종목도 올라가다 뚫는 자리가 나왔는데 다시 저점 한번 테스트하고 이 자리에서 지지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이제 저희 종합시장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가 한 번쯤 언젠가 또 이제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이 오늘 내일 해결될 것처럼 얘기가 나오지만 언젠가 조금 만약에 악재가 나왔을 때 한번 바닥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바닥을 테스트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하고 만나면서 이제 환담을 간단하게 하기도 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좀 미중 무역 분쟁도 좀 완화되는 측면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더라도 조금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 주가 지표라는 게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좋았던 국면이 현재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일단 상승되는 국면 주의가 되는 건 맞고, 만약에 주식은 이제 추가적으로 난 사고 싶다. 추가 상승했을 때 레버리지 담고 싶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눌림을 줄 때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라는 게 계속 슈팅이 나오더라도 개별 종목들도 얘기가 다르거든요. 개별 종목들 위주로 조금 눌림목 주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비중을 눌러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오늘 며칠 사실 오늘 자리가 뚫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나왔다고 해서 내일도 급등, 모레도 급등이라기보다는 한번 눌림목을 주는 자리를 좀 기다려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천천히, 매도는 빠르게 그 원칙을 잊으시면 안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2200선까지도 잘하면 넘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조정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부근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한담을 가졌다고 하죠. 11분간 지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도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쵸.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기대감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오늘 이끈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쉽게 풀어질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제가 뉴스를 본 바로는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있으니까 데려와서 잠깐 이제 통역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담을 나눴다고 했는데, 일단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버스 타고 오는 도중에 그 속보를 봤는데 12월 초쯤에 북미 실무회담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국정원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분위기라서 일단 시장 아직은 어둡지만은 어느 정도 터널을 좀 통과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주들 어떻게 보시죠?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고점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를 이제 밑에서 바닥을 좀 잡을 때 사신 분들,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신 분들은 제가 이제 수익률 계산해보니까 20% 정도 되는 수익률을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이게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20%의 수익률을 올리신다. 대단히 훈훈하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개별주들이나 잔잔한 종목들을 사면은 마음의 불안감도 있고, 항상 이제 다음날 되면은 안 좋은 수만 나오면은 떠나가는 거 아닌가.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삼성전자로
큰 수익을 보신다.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또 관심주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KMH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한 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이후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어요. 상승이 나왔었다가 지금 다시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제가 추천을 드렸던 날이 10월 초에 추천을 드렸다가 제 기억으로 한 이 정도 월요일이었으니까 10월 7일이었겠네요. 10월 7일에 추천을 드렸다가 한 이틀 있다가 바로 이제 갭상승이 나오거든요. 한 10%대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다음날 이제 갭상승 나온 시초가에 파시기는 어려워요. 냉정하게 좀 어렵고 분명히 시초가에 나왔다가 한 2, 3% 정도 마이너스가 되면은 충분히 파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오셨겠죠. 이제 방송하고 다음날 샀다가 한 이틀 후에 갭상승 나오면은 한 10몇 프로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때 파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자리가 슬슬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고 또 만약에 그때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익권이시겠지만은 만약에 비중이 많지 않다면은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KMH 하이텍입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전에도 급등을 한번 해줬다가 조정을 줬다가 횡보 구간 주고 그 다음에 한번 슈팅이 살짝 나왔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전날에 동시효과 그 시간 외에서도 좀 움직였었는데 그때 움직였다가 보니까 모종의 조금 그 손들이 조금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그 움직임을 좀 포착을 했는데 그러다가 바로 이제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지해줘야 될 자리를 너무 쉽게 부셨어요. 근데 부시는 자리가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셨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흐름이 주식들이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이런 자리 사실 원래 지켜줘야 될 자리들인데 안 지켜주고 한번 부셨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장이 좀 불안한 면도 있기도 하고 또 좀 트렌드가 이게 주식이라는 게 트렌드가 항상 바뀌거든요. 테마도 항상 바뀌는 것처럼 트렌드가 항상 바뀌는데 요즘 좀 깨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깨고 잘못하면 이제 깼을 때 사면 안 되죠. 왜냐면 깼는데 못 올라오면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한 내일 제일 좋은 자리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 종가쯤이나 오늘 시가쯤인데 일단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일 시가나 한 지금 1140원이니까 이 자리에서 한 1100원에서 1100원대 초반 뭐 이 정도까지 사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적도 일단 괜찮은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늘 관심주로 KMH 하이텍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번 살짝 삼성전자를 또 지금 사시기엔 또 부담스러울 거니까 한번 살짝 바로 올려보는 종목으로 KMH 하이텍 나와봤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일단 될까요? 1차 목표가는 제 생각에는 전고 레벨까지는 쉽게 갈 거거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전에 이제 음봉에 이제 시가 정도로 잡으시면은 대충 한 1,200원대 후반에서 한 1,300원 정도로 잡으시면은 큰 무리가 없고 단기에 먹기에는 1,300원 정도면 뭐 큰 무리가 없고요. 2차 목표가로 잡기에는 1,500원 정도, 2차 목표가로 잡고 3분할로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차 목표가를 1,300원에 한 번 터시고 1,500원까지 가면 또 한 번 터시고 남은 물량은 추가 상승 가능하잖아요. 추가 상승 가능할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3분의 1 타고 남은 3분의 1은 추가 상승 가능할 수도 있으니 들고 계셨다가 5일선을 이탈하면은 두 번째 판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팔더라도 추가 돌파 여부 밀리는 거 확인하고 파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일단 1,000원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못해도 이게 1,000원이 되면은 1,000원과 이 동전주와 지폐주는 그 아주 얘기가 다르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지폐는 지갑에 들어가지만 동전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고 모아놓으면은 짐이 되고 이렇게 한 움큼씩 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동전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또 호가가 동전주하고 지폐주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폐 상태는 유지를 해야 된다. 동전주 안 된다. 그래서 손절가 1,0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수의 관심주는 KMH 하이텍이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이 종목은 현재 다시 진입할 자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100원대 초반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1차적으로는 1,300원, 2차적으로는 1,5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항상 매도를 하실 때는 3분할로 분할 매도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손절가는 1,000원
3,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의 관심주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는 전화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고품격 대세 경제방송 고수들의 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우물정자 3772번이고요. 전화는 023772-0291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인스콥이고요. 인스콥이요. 네, 매수가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죠? 3,200원에 매수했고요. 20%예요. 3,2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조금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네. 지금 좀 눌려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갈 네.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인스콥이 최근에 악재가 하나 나왔죠. 이제 네. 그 케이블 TV에서 이제 저희 뉴스에서 나온 건데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에서 일감 몰아주기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그 도로공사 사장이 가로등 공사를 함에 있어서 PLC 칩이라고 80% 이제 인스콥이 되는데 인스콥의 최대 주주가 밀레니엄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도로공사 이제 이강래 사장님의 둘째 동생이 이제 밀레니엄 홀딩스 대표 이거 지분율 30%에 이제 셋째 동생이 인스콥이 사내이사라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도공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지키고 부러지고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혹시 제 방송을 보셨으면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티웨이 홀딩스라는 종목을 하나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그 일본과의 사이가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악재에 있을 때 공포의 주식을 사라는 말이 있듯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면은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티웨이 홀딩스가 제가 오늘 알기로는 그 이후에 꽤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인스코비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지금 뉴스가 나왔잖아요. 악재가 터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반등을 주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려면은 내일 가야 돼요. 내일 만약에 밀리면은 일단 손절을 하시고 내일 밀린다는 기준이 뭐냐면은 오늘 시가 2,705원인데 오늘 시가보다 만약에 밀린다 칼손절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악재가 한번 터졌다가 한번 눌렸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큰손 형님들도 예측을 못한 악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에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해주면은 단기에 이제 다음 이제 후속 뉴스가 나오거나 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혹은 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도로공사 사장님께서 이제 현 정부에서 아마 1호 인상가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야당에서 이제 또 뭐라 그럴까요? 공격을 하기 전에 빠르게 한번 슈팅을 내 가지고 시세를 돌린 다음에 손을 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3,000원대 후반에서 4,000원대 중반까지 순식간에 갈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차라리 장대 양봉 한번 주고 빠르게 상승을 돌린 다음에 도로 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밀리지 않으면은 한 3,000원대 중후반까지도 3,800원까지 볼 수 있다. 대신 내일 만약에 밀려서 오늘 시가도 못 지킨다 그러면은 전량 손절.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일 만약에 상승을 보여준다. 특히 뭐 오늘 시장이 좋았으니까 추가 상승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3,800원대까지는 일단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는 보유하셔야 되겠죠. 네, 인스콥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악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일 밀리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시나요?
에이스테크요. 에이스테크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9,100원에 25%입니다. 4,100원이요? 9,100원이요. 9,100원이요. 네. 네, 9,100원에 25%요. 네. 9,100원에 25% 들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 하락 중에 있죠. 네. 아,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지, 통신 장비주 좋다고는 하는데 왜 에이스테크는 에이스가 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한 점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사실 최근에 네. 전문가들도 5G 관련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또 많이 했고 네. 지금 에이스테크 한참 올라가는 5월, 6월, 7월 이럴 때도 사실 대단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레포트도 예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뭐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주가가 실컷 올라가고 나면은 이미 실적은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빠지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사라 그럴 때는 실적이 좋아진다고 사라 그러다가 빠질 때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돼 있다,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에이스테크의 형국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KMW 같은 업종인 회사가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번에도 뭐 많이 올라왔는데 영업이익도 한 15.9% 이제 올라오고 했는데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33.2% 이렇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미달해서 증권사 컨센서스에 미달해서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봐요. 일단은 컨센서스 미달이라는 얘기는 일단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얘기인데 뭐 드리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지금 대단히 언어를 정돈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언어를 지금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대단히 언어를 하셔야 돼요. 대단히 언어를 정돈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주주들 잘못이 아니죠. 본인들이 이거 컨센 잡은 사람들 컨센 잘못 잡아놓고서 우리 기대에 미달했어 이러면서 지금 주가 부러뜨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지금 그렇게 해서 오늘 보면은 KNW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외국인도 많이 나오고 기관도 특히 기관이 신나게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 KNW 주식도 같이 보시면서 같은 섹터니까 같이 보시면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에이스테크, KNW 둘 다 마찬가지. 특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코비랑 비슷해요. 지금 거의 지금 자리가 되게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7,100원인데 현재 자리가 사실 전에 힘들게 뚫었던 저항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만약에 지키지를 못하면은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특히 이제 매물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또 장도 좋고 하니까 7,000원대 지금 이 자리 한 6,000 조금 더 이제 우리 또 대한민국 정서상 에누리엄 장사는 없으니까 한 6,8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만약에 이 자리도 못 지키면 일단은 그 추천한 많은 그 전문가 레포트 쓰신 분들을 비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이 잘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에 못 미쳤지 실적이 잘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터지는 곳들도 많고 부품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자리만 지켜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6,800원만 손절가를 잡으시고 그건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통신 장비도 설치되어 있다 많은데 이미 주가에 한번 반영됐기 때문에 컨센에 미달한다라는 측면에서 주가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는 잡으셔야 돼요. 6,800원 잡으시고 만약에 반등을 주면 제 생각에는 8,000원대까지는 8,000원대 초반까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에 8,000원대 초반 되면은 일단 한번 빠져나오시는 걸로 최소한 절반이라도 25% 비중은 좀 많으시니까 절반이라도 8,000원대 한 8,200원만 돼도 손실이 크진 않으니까 한 1,000원 정도 조금 더 이제 반등을 주면은 빠져나오시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신 손절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였습니다.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만 주가에 잘 반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 8,000원대 초반까지 반등을 한다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 하락을 한다면 손절가 6,800원 꼭 지키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문자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우물정자 3772번으로 문자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매수가와 그리고 종목명,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휴대전화 뒷번호 4709님이시네요. 멋진 스타일의 두 분 꼭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대하 TI 6,480원에 20%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대하 TI입니다. 네. 남북 경협주라고 하죠. 네. 네, 최근 남북 경협주 진짜 부진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만약에 북미 실무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면 다시 좀 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북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식이 예를 들면 대하TI를 볼까요? 대하TI라고 하면 대하TI가 한때 한 뭐 1,000원대 이럴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북미 그 1차 남북 정상회담하고 뭐 10배 넘게 뭐 12배 튀기를 했거든요. 10배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한 요 정도 이 구간이죠. 한 재작년 구간인데 작년 구간이네요. 이 정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대하TI가 사파가 뜬 거 없어요. 사파가 뜬 거 없고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테마주들은 또 경협주들은 좀 그런 맛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어느 정도 하방은 잡았다고 봐요. 최근에도 미사일 한번 쐈는데 다음날 상승을 해요, 대북주들이. 이제 맷집들이 생긴 거죠. 쏠 테면 쏴라. 이 정도는 안 된다. 핵실험까지가 아니면 하여튼 난 버틸만 하다. 이제 많이 말해봤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 이슈가 그러니까 나쁜 악재가 있다고 해도 크게 빠지진 않는다는 얘기.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 이슈가 있어서 개파락을 하면은 언제 저가니까라고 들어가는 국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해봐야지 아는 거고 지난번에 사실 실무회담 했다가 부러져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탄핵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힘도 옛날 같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임기가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지만 옛날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도 뭐 미국 대통령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것보다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옛날 같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기대감들이라는 게 살아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6,48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실제로 뭐가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대감에 의해서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뭐 이제 뉴스들을 또 자극적인 걸 만드는 거죠. 만들어내고, 이걸 지금 매집하고 있는 누군가는 자극적인 뉴스를 만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6,800원에서 7,000원대까지는 쉽게 갈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일단 저항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까지는 일단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6,800원에서 7,000원까지 쉽게 간다. 그 다음 가격대, 이제 어려운 가격대가 언제냐면은 8,000원대부터 좀 어려워져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6,000원대시니까 제 생각에는 6,000원대 지금 비중이 20%시니까 6,000원대 후반에서 조금 약수익권이 되시면은 절반 터시고 그 다음에 조금 편한 마음으로 비중이 소비지금이 좀 편하거든요. 편한 마음을 보시다가 차라리 나중에 만약에 급등을 하거나 어떤 뭐 이슈가 좋은 이슈들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불타기를 하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물타기는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데 불타기를 잘 못 하시거든요. 차라리 물린 상태에서 조마조마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익이 계좌에 20%가 찍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면 15%가 되잖아요. 그래도 아침에 핸드폰을 열면은 빨간색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보다는 불타기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약수익권에서 절반 터시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뉴스를 봤을 때 12월 초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초라고 만약에 제가 지금 방송하는 중에서 못 보고 있지만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1월 말엔 털어야 돼요.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이벤트가 다가가기 전에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 털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가 나올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약수익권에서 절반 터시고 나머지는 가져가 보시는 걸로. 손절가 일단 말씀드려야죠. 5,200원 정도면 손절가를 한 5,200원 손절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타기보다는 불타기가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7,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겠다 설명하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시다가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7667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83,000원에 비중 50% 가격 올까요? 유유. 오랫동안 물려있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조롱가님, 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네. 네, 엄청 계속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요즘에 거래량도 엄청 많아지고 예. 다시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급등을 좀 주긴 줬어요. 급등을 좀 주긴 주고 죽었던 종목들이 이제 한 번씩 순환매를 도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최근 기간 수급이 특히 연기금부터 해가지고 기간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판단인데. 연기금의 자금 운영하는 분이 바뀐 건지 팀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한 재작년, 작년 때 하고 지금 매매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연기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좀 피했어요. 일단 연기금 수익률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식 못하는 사람이 사는 건 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많이 스타일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기관에서 수급 좋고 외국인도 지금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 벌이 너무 아깝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가 사실은 한 8만 1,000원대로 막힌 자리긴 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한번 제 생각에 앞으로 제 그 추측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저점을 올리는 자리 나오고 여기서 한번 맞겠죠. 맞고 조정을 제 생각에는 한 7,000원대까지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저점을 좀 올린 상태에서 추가적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많으시면 8만 3천원이시잖아요. 8만 원대 초반에 비중이 많으시면은 일단 한 3분의 1을 던졌다가 차라리 7만 원대 초중반이 오면은 8만 원대 팔았던 돈을 다시 갖다 박으시는 게 낫지 이거를 꾸역꾸역 또 들고 있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만약에 조정을 주면은 낮은 가격에 좀 들어가 보시는 건 괜찮고 일단은 추세 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영역이다. 아마 이제 9만 원대에서 매물이 많은 이 자리에서 아마 그 가격 변동이 좀 심하고 이제 뚫기 힘들고 뭐 이런 차익 매물과 소화하는 과정이 좀 있을 텐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수급이 지금 좋은 이상 또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큰돈 묵직돈들이 들어오면은 또 이게 그 인건비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 돈 넣는 사람들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수가 이상 갈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9만 원대 인근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생각이 드네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9만 원대 인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익 미리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문자 살펴보죠.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9718님이신데요. 문자가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문가님, 자주새 곳이 너무 예쁜 정규현 앵커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송원산업 17,000원에 15%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이재명 전문가님이 되셨어요. 어쩌다가 그렇죠. 정치인이 되셨을까요? 그러게 집은 성남이 네. 아닌데 이럴 수가. 아무래도 요즘 바쁘신데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일하면은 그 여의도에서 제가 이제 있는데 네. 그 지지자들이 항상 그 당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이재명 지지자분 한 분이 항상 차를 대놓고 이제 노래를 트시는데 네.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좀 닮으셨나 봐요. 그분에 비하면 제가 사이즈가 아무래도 규격이 좀 제가 하이 규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 먹고 그 정도 몸이면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나이도 아직 덜 먹었는데 지금 규격이 좀 많이 노바가 돼가지고 힘든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건 송원산업 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 이 종목도 한때는 많이들 좀 그 방송도 많이 탄 종목이고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완전 반대죠. 지금 보시면은 기관 지금 수급 자체가 기관이 아까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찍었을 때는 새빨겠던 게 지금 보면 새파래요. 새파란데 그나마 외인들이 조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일단 기관 매물 한번 소화해야 되는 자리고 지금 연기금 그 인정사정 없이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현재 자리가 사실 되게 지금 17,000원 매수가라고 하셨으니까 손실이 한 10% 조금 넘으실 텐데 만약에 지금 자리가 전저점 자리랑 거의 유사한 자리까지 왔거든요. 이 자리에 지금 수급도 안 좋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면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빠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특히 요즘같이 장이 좋고 다른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 내 종목이 빠지면 진짜 마음의 상처가 심하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 오늘 이제 양봉이 살짝 나왔는데 그 얘기는 일단 추가적으로 며칠 상간이라도 양봉에서 나와주면서 갭을 일단 그 음봉 때려 맞은 것짜리는 일단은 다시 올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추세 돌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며칠 상간에 이번 주에 한번 반등을 줘서 17,000원대 본저가가 되면은 일단 던지고 나오시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라인 한 14,000원대 한 14,000원, 14,500원에서 14,700원 이 정도 라인인데 이 라인을 만약에 못 지켜준다. 그러면 신저가 레벨로 넘어가거든요. 저가 레벨로 넘어가기 때문에 52주 신저가는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켜야 된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늦게 팔고 신저가 종목은 숨도 안 쉬고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 지켜줘야 될 자리다. 그래서 반등 시 만약에 본절 오면은 매도를 하시고 한 14,800원에서 14,500원 이 정도까지만 잡고 손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송원산업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본전에 오시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손절가는 14,500원에서 14,8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휴대전화 뒷번호 5118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동성화인텍이네요. 동성화인텍 매수가 1,300원에 비중 10%입니다. 상담 꼭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 10월 중순에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좀 하락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고가를 경신하고 한번 눌림을 주는 자리인지 아니면 터는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를 보면 재무가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재무가 좀 나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흑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온 것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추가적 상승도 가능한 이유. 예를 들어 추세 자체는 죽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예시로 좀 장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눌리는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종목이든지. 근데 눌리는 자리가 지켜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지켜주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한 9,000원대, 9,500원 정도 되면은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전에 이제 고점 자리,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뚫어줬어야 될 자리인데 이 자리 정도에서도 만약에 지지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한번 뚫었으면은 그 저항선은 이제 우리 다시 그 자리가 됐을 때는 지지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지선 역할을 해줄지 안 해줄지에 대해서 아직 일단 9,500원까지만 보시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제 생각에는 글쎄요, 한 예측을 해보자면 9,800원대 한 61선 라인에서는 추세를 한번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장이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돌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한 9,800원대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면은 한 11,000원 전고점 레벨인데 만약 그 정도까지만 가면 본절에서는 만약에 본절가까지 주면은 빠져나오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저희 지금 종목들 반도체가 워낙 잘 가고 있고, 또 만약에 아까 이제 대하TI도 상담을 드렸지만 북미회담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오버엔텀이 그쪽으로 쏠린다든지, 또 최근에 정치인 테마주나 갑자기 또 내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한다든지 새로 어떤 테마가 있을 때 테마별로 이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새로운 테마 엮기도 쉽지가 않은 구간이라서 제 생각에는 9,800원대지만 반등 줘서 본전 오면 일단은 반은 정리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손절가 한 9,500원 정도에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본전 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문자 살펴보죠.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4146님이십니다. 서암기계공업인데요. 7,3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서암기계공업입니다. 네. 50%나 담고 계신데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하락하고도 있지만 거래량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서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이제 대북조 엮인 적도 있었고, 또 한일 무역 분쟁 수혜주를 엮인 적도 있던 종목인데
지금 자리면은 제 생각에는 추가 상승도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 어느 정도 자리냐면 일단은 서암기계공업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제 주로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이 종목도 큰 손형님들이 계시는데 큰 손형님들이 되게 급해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받은 투자처에서 저기 이제 독촉이 좀 심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대북주라고 하면 대북주가 죽을 때 같이 죽고 뭐 이런 흐름들인데 이 친구는 테마를 계속 옮겨다니면서 추세를 계속 살리려고 인공호흡기 되듯이 살리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또 일단 내일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아까 뉴스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뉴스에 몸을 싣고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슈팅이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런 종목은 8,000원까지는 무던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면 되게 쉽게 8,000원까지 가고 실제로 저도 이 종목은 이제 뭐 여기저기 추천드린 적도 있었는데 다른 데서 이제 추천드린 적도 있고 뭐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저한테 종목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아는 친척과 친구들한테도 한번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호가를 말 때 정말 세게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만약에 이슈가 좀 살아 있으면 충분히 8,000원대까지도 단기간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본절가라도 만약 8,000원대 뭐 언저리 한 7,000원대 후반까지도 가면은 반 이상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 이렇게 많이 갖고 가시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중이라는 거를 많이 실른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7,300원이신데 제 생각에는 이게 7,300원에 사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한 8,000원대 사셨다가 6,000원대나 이럴 때 물타기 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실 때 사신 다음에 조금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간 거를 자꾸 손실난 거에 또 박아요. 그러면 계속 손실나고 있는 거는 비중이 커져요. 조금 또 다른 거 수익 나면은 또 팔아서 손실난 거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서한기업을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되게 유력하다고 보는데 반등 나오면 8,000원대까지 만약에 가면은 절반 이상 터지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 실무회담 뉴스 좀 띄워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나도 대북주다 하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암기계공업 이슈와 엮이면 8,000원대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지만 지금 비중이 너무 많다.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못다한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5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서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U메디칼입니다. 중국 로봇 시장 진출 소식에 탄력받기 시작했고요. 이 종목도 며칠 전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향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일재지입니다. 그래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출렁이는 종목이죠. 요즘은 좀 파동이 주춤한 모습인데 향후 어떤 흐름 가져갈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진약품입니다. 8월 이후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잡아보죠. 마지막은 LNF입니다. ESS 화재 등으로 인해서 최근 부진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5종목, 오늘은 좀 종목이 많네요. 네, 어떤 대응이 필요하죠? 일단 하나마이크론부터 살펴보면은 신고가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될 영역이잖아요. 대응을 해야 될 영역이고 그 고가를 뚫은 거는 쉽사리 버려서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자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오늘 자리가 너무 안 좋은 게 오늘 시장이 안 좋은 자리도 아닌데 오늘 5일선을 깨는 자리가 나와버려가지고 오늘 자리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5,1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겠다. 지금 종목에 따라서 특성이 좀 있는데 11선 인근에서라도 지지가 내주면은 추가 상승 가능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겨우 초기 파동이 나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손절가 5,1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CU메디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CU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를 되게 지지를 견고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손절가 일단은 2,700원이고요. 확률로 따질게요. 확률로 따지면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오고 2,700원을 지지를 해준다. 음봉이 나왔는데 2,700원을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비중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당해보셔도 될 단기에 이제 급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내일 슈팅이 나와버린다. 내일 슈팅이 나오면 일단 보이죠. 일단 내일 슈팅이 나오면은 단기에 급상승을 했다가 슈팅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고점까지 뚫을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종목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유하시는 게 옳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사실 많이 왔어요. 많이 오기도 많이 왔는데 터는 거래량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 계속 지켜주는 자리가 한 61선 레벨대에선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조금 글쎄요, 그리핀 관련된 신기술이라고 해서 가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오래 좀 한 6개월 동안 상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추세를 먹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로 단타 잘 치시는 분들이나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지금은 이미 사실은 1,000원대에서 이미 한 너댓 배 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세를 더 주는 듯 하다가 오히려 추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온 투자자들한테 매물을 던질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은 한 5,000, 지금 5,400원인데 한 5,100원 정도 깨지면, 61선 라인 깨지면 일단 던지시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이제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하는 영역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추세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아직 괜찮거든요. 아직 괜찮고 조금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특히 안 갔던 종목도 제가 뭐 방송에서도 추천을 했던 필룩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그 다음날 시가로 제가 수익률 계산을 하는데 거의 이제 한 10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 텔콘도 마찬가지고 한 30, 40%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 후발주들 레벨로 또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진약품 아직 뭐 시세가 안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LNF 같은 경우에 LNF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에 조금 시세가 많이 죽었어요. 특히 지켜줘야 될 자리도 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 23,000원대까지는 지켜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리조차도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행히 던지던 기관들이 지금 매도세를 조금 멈추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 반등을 주면 전에 이제 지켜야 될 자리까지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리가 이제 지켜야 될 자리 못 지켰다는 얘기는 이제 그게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 2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24,000원대까지 반등을 주면 그 24,000원대까지 가면은 제 생각에는 한 반은, 최소한 반은 털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지 확인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그 사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제 뉴스를 봤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 새로 이제 민주당 후보로 올라오신 그 여자분이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이 이제 친환경 정책 같은 거 관련해서 태양광 이런 것들이 차후에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것과 한 번에 엮여가지고 이슈를 조금 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0원대는 최소한 절반 터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다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시우 메디칼과 영진약품 그리고 LNF는 희망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하나마이크론과 국일제지는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상담해 주신 이영재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수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오늘의 반등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를 바라면서 좋은 종목과 대응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일도 저희 고수다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